상속 재산 분할 청구권 접수가 2016년도에는 1223건, 2017년도에는 1403건이었는데 6배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게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카라의 전 멤버였죠. 구하라 씨가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친모는 오래전에 두 남매의 친권을 포기하고 연락조차 두절돼서 사실상 남남으로 지내온 상태였는데 갑자기 등장을 해서 재산을 상속받겠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구하라 재산은 친부와 친모에게 반반씩 이제 상속이 되는 상황인데 오랫동안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적도 없었는데 재산을 상속해줄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오빠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현행법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그동안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50% 가는 게 현행법의 현실입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이라고 부르는 좀 법을 좀 바꾸자 상속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발의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동안 부양 의무를 안 하고 부모님 같은 경우 양육 의무를 안 하고 저버리고 이런 거는 따지지 않거든요. 안타깝게도 이 법에 이제 아직은 개정이 안 되고 지금 21대 국회 새로 발의가 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장암 수술을 2번을 했대요. 지병에 있어서 늘 건강상에 이제 걱정이 많으신 분인데 아파트 2채와 작은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시가로는 한 13억 정도 되신대요. 아내와 결혼하지 않은 두 딸에게 증여를 하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상속을 하는 게 더 나은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상속이랑 증여랑 뭐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게 계셔요. 그렇죠. 그 재산을 갖고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느냐, 후에 주셨느냐에 따라 달라요.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는 증여라고 하고 증여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되고 부부 간에도 되고요. 그분이 증여를 안 했는데 돌아가셨다. 그러면 상속법에 따라서 자녀들이 균등히 갖는 걸 상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상속과 증여 어느 게 세금이 유리하냐? 아내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자녀한테 주는 경우도. 일단 아내한테 주는 경우는요. 상속 증여보다 더 유리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이혼입니다. 20억 정도의 집이 있다. 그러면 이제 5대5로 만약에 이혼해서 가르면은 그 10억씩 나눠갔잖아요. 그럼 법에서는 양도세 증여세는 안 물어요. 왜냐하면 원래 아내의 몫을 찾아가는 거니까. 증여할 경우에는 6억까지만 공제가 되거든요. 6억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돼요. 이혼 안 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해서 그 재산을 주잖아요. 증여세를 또 왕창 물어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정말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증여가 좀 유리할 것 같고 왜냐하면 증여는 증여할 때마다 이제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상속 같은 경우에 세금을 안 내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상속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증여를 미리 다 해줘버리면 불효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꼭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자주 사업을 실패하시면서 연락이 두절된 시간이 많았었거든요. 다시 아버지랑 연락이 되면서 이렇게 명절 때만 가끔 이렇게 안부 인사도 하고 그런 사이였는데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아버지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너무 많더라고요. 상속 포기를 했는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한테 상속이 돼서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해서 제가 좀 당황하고 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녀만 상속 포기했기 때문에 다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누가 있나 갚아야 될 사람이 있나. 상속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1순위지만 2순위는 부모님이 안 계시면 형제 자매가 3순위, 4순위가 그 사촌까지가 되는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손자, 손녀에게도 상속이 넘어간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다 하셔야 됩니다. 그때 손자, 손녀도 포함됩니다. 이걸 다 하셔야 되고요. 빚도 있지만 재산도 어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돼요. 물려주신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만 갚는 게 한정승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사업의 빚이 10억이 있는데 물려주신 땅이 20억인 거예요. 20억에서 10억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땅이 그린벨트에 묶여가지고 1억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1억에 한정해서만 갚으면 돼요. 손해볼 거 없습니다. 자녀는 미처 몰라서 상속 포기를 못 하셨어요. 특별 한정 승인제 들어가 있어요. 특별? 특별히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법을 몰라가지고 아니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법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거든요.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는 다시 법원에 한정 승인을 하면 권리 구제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지금이라도 3개월 안에 특별 한정 승인을 신청하시죠. 아버지가 이녀 중 장남으로 일찍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농사를 지면서 세 동생들을 이제 뒷바라지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중풍과 치매로 편찮으셨는데 부모님은 끝까지 이제 간병하면서 평생 이제 그 고향에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온 거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시게 됐는데 주택 한 5억 원 상당 정도 된다고 해요. 농지 한 10억 원 상당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모두 아버지가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뒷바라지했던 동생들이죠. 작은아버지와 고모가 우리 목도 떼줘야 하는 거 아니냐. 안 주면 소송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버지의 기여분은 법적으로 얼마나 인정이 될 수 있냐 이런 이제 그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상속이 되면은
이 아버님 분이 기여분을 주장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 부모님을 부양을 하거나 아니면 재산을 유지 증가할 때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어느 정도 뭐 10에서 한 50% 정도 먼저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미리 증여를 다 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기여분을 주장할 거는 없고요. 본인의 몫을 달라 유료분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녀가 3명이 있었다 그러면 1억씩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남이 3억 원을 다 가져갔으면 나머지 동생 둘은 자신의 원래 몫의 1억인 절반인 5천만 원씩을 장남한테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재산을 늘려가고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는 당연히 이제 아버지일 텐데 아프신 부모까지 봉양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근데 딱 그 형제들은 균등하게 나눠줘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또 어느 정도를 넘겨줘야 한다고 하면 저는 이런 경우에는 이분한테 100% 줘야 맞지 않나? 효자를 더 우대하는 기여분 제도가요.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동방예의지고 또 효자를 또 우대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효자한테 더 많이 갈 수 있는 기여분 제도를 인정했는데 아무리 효자라고 하지만 전 재산을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나머지 또 그 자녀들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유류분 정도는 또 인정을 해줘야 돼요.